저 멀리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우리 한국 경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중동 전쟁이 딱 멈추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나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뭐니 해도 에너지죠. 이 전쟁이 어떻게 우리 경제의 숨통을 꽉 쥐고 흔들었는지 그 충격의 근원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사진만 봐도 좁아 보이죠?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석유의 21%, LNG의 25%가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 그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그대로 마비되는 겁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아찔한 상상은요, 그냥 상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실이 됐죠. 이 숫자 128.5달러. 이게 2026년 3월에 두바이유가 찍었던 최고가입니다. 이게 그냥 기름값 올랐네 이 수준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울린 비상경고등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비상이었냐고요?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무려 70%를 이 불안정한 중동 지역 한 군데서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에너지 안보에 그냥 빨간불이 아니라 사이렌이 울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값 폭등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충격파는 순식간에 우리 경제의 심장,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으로 그대로 덮쳤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어요. 우선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헬륨가스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카타르가 갑자기 우리 공급 못해!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공급량이 반토막 나니까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LNG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전기료도 덩달아 폭등했죠.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들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운영비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자동차 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10%나 점유하고 있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지 판매는 뚝 끊기고 부품 공급망은 엉망이 되고 이중으로 타격을 입은 거죠.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경쟁사, 일본의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물류 대란 때문에 주력 모델 생산에 엄청난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제조업 전체가 흔들렸던 거죠. 이렇게 우리 주력 산업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던 그 순간 정말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한 줄의 뉴스가요, 마치 터지기 직전에 압력솥에서 김을 빼주는 것처럼 전 세계 경제에, 특히 우리나라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줬습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배럴당 118달러를 넘던 유가는 80, 90달러 선으로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1,5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다시 1,300원대로 내려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18%나 폭락했던 코스피도 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죠.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은 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바로 거대한 기회의 시작이었죠. 전쟁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우리 경제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37조 원. 이게 바로 전쟁이 끝난 중동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들어갈 돈, 즉 재건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무너진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다시 짓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의 장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 기회의 땅에서 가장 주목받는 플레이어가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삼성, 현대, 대우, GS. 이 이름들 중동에서는 그냥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허허벌판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플랜트를 지으면서 쌓아온 경험과 신뢰가 있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자산입니다. 재건붐과 함께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K방산인데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무기만 파는 공급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략적 파트너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이제 단순 판매가 아니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장나면 고쳐주는 유지보수, 즉 MRO까지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하는 거고요. 둘째, 아예 현지에 공장을 같이 짓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랑 추진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무기 같은 하드웨어를 넘어 기술까지 전수해주면서 안보 전체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화가 와도 K방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한국 경제의 아주 근본적인 약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17%.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앞으로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딱 한 곳에서만 쓸 전기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를 차지할 거라는 예상치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의 에너지 위기는 넘겼지만 과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해결된 걸까요? 중동의 총성은 멎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에너지라는 시한폭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진짜 체질 개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다음 위기가 올 때까지 또다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느냐, 그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